안녕하세요. 끝웰스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특히 서울 지역의 매매, 임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된 입주 업종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서 가격 및 지역 분석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권역별의 평당 매매가, 평당 임대가, 최근에 의결된 입주업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및 지역 분석입니다. 가격 결정 요소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뭐니 해도 1순위가 역세권, 즉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우며 교통이 얼마나 원활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건물의 신축 연도, 즉 노후도의 순위고요. 세 번째가 브랜드, 즉 유명 건설회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많이 틀려집니다. 네 번째가 규모, 즉 대규모 단지이냐 아니면 나홀로 지식산업센터가 구성되어 있느냐. 다섯 번째가 전용률, 그 이외에 건물 주변의 부대시설. 마지막으로는 실수요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은 크게 서울 지역을 구로디지털, 가산디지털,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 강서 순으로 나눠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구로디지털입니다. 구로디지털 단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평당 임대가는 큰 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리딩센터는 그 지역의 매매와 임대가를 리딩하는 센터를 주로 몇 개 골라봤는데요. 구로디지털은 G+ 코오롱 디지털 타워, JNK 디지털 타워, 파트너스 타워 2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디지털입니다. 가산디지털은 신규 공급이 가다하여 지금은 약간의 분양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임대는 급매물 소진으로 평당 임대가는 반등하는 차원입니다. 가산 디지털의 리딩센터는 가산 SKV연센터, 가산 W센터, 더 스카이밸리 1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5년 이내 역세권 내 신축은 상당히 매물이 부족한 편이고 분양가하고 매매가가 동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성동구 리딩센터는 성수역 SKV연타워, 성수역 현대테라스타워, 뚝섬역 쪽에 서울숲 A타워, 서울숲 4U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문정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대형 지식산업센터들이 유사한 가격으로 시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문정동의 리딩센터에서는 문정 SKV1, GL 메트로시티, 문정역 테라타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는 신규 상품의 분양 및 선호도 양으로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신규 임차인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등포의 리딩센터는 당산 SKV연센터, 물레동 SKV연센터, IS비스타워 2차 등이 있습니다. 강서지구입니다. 강서지역은 마곡지구의 시작 침체로 지역 내 임차 수요와 외부 유입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의 리딩센터는 아벨테크노, 강상 한강자이타워, 가양 더 리브 골드퍼스트 등이 있습니다. 서울권역의 평당 매매가입니다. 서울권역은 평당 매매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가격 결정 요인 때문에 최저가 가격과 최고 가격들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구로디지털 단지가 최저 평당 700만원에서 최고 1150만원, 가산디지털 단지가 최저 55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
성동구 같은 경우엔 최저 850에서 최고 1650만원, 송파구의 경우에는 딴 지역과는 별 차이가 없는데 최저 1150만원에서 최고 1750만원까지 가장 높은 매매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최저 700에서 최고 1600만원, 강서권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800에서 최고 1100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당 임대가입니다. 평당 임대가의 경우에도 매매 가격과 유사하게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요. 최저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서권에서 멀고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된 센터, 그런 지역이 보통 임대료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4.6만원, 가산디지털의 경우에는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3만원, 성동구의 경우에는 최저 2.6만원, 최고 5.5만원, 송파구의 경우에는 최저 3.8만원, 최고 5.1만원. 송파구가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5.1만원, 강서권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2.4만원에서 최고 3.9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입주 업종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입주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전국 1200개 산업단지에 도박 등을 빼고 모든 업종에 입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기사 내용을 발췌를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됐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큰 틀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취지는 신산업 육성과 지식산업센터가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운영을 할 목적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종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유통의 성격이 강해서 거부되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 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또한 최근 신사업으로 뜨고 있는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입주가 가능해졌지만요. 아직까지 사회행위업, 건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 종교 등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그리고 공공기관 등은 예외 금지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융봉합, 신산업발전 촉진 등에서 필요한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별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입주 업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어떻게 다시 도입이 될지는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6대 권역의 종합단지 내에서의 매매 임대가의 추이와 최근에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이 통과된 입주 업종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시켜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